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됐던 종교 집회가 오늘부터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용한 전파자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또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지금 보면 총 10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네. 10명이 추가가 됐고요.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가 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 국내 발생은 1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확진자가 1명 나온 거는 아마 한 2달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해외 유입 가운데의 검역에서는 1명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에서 8명이 발생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확진자를 모두 모으면 1,728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242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발생이 없습니다. 이틀째 발생이 없고요. 네. 경기도에서 6명, 대구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완치자는 82명이 늘어서 8,717명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0시와 비교했을 때 신규 확진자가 10명인데 그 가운데 국내 순수 확진자는 1명, 나머지 9명은 모두 해외 유입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오늘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지난 이틀 동안은 사망자가 없었는데 네, 오늘 사망자가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신규 확진자가 9일째 20명 미만 또 특히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 사망자가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사망자는 지금 중태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어느 정도 치사율을 이제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네.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지금 희망적인 거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오늘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4월 12일 이 부활절에 대규모 예배들이 많이 일어났고 네. 그 전에 사전 투표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꽃놀이 같은 노출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 주일날에. 그리고 15일 날에는 총선이었었는데 네. 지금 오늘이 25일이니까 열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5일 내지 7일 정도의 잠복기에서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어떤 노출이 지금 결과로서 나온다면은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타날 시기인데 네. 이 시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선거라든지 또 부활절 예배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됐었다. 네. 그 정도 노출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네. 희망적인 한 예를 보여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완치율이 80%이긴 한데 이것이 굉장히 늦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특히 지금 31번 환자 같은 경우 계속 증상이 미미하면서도 완치가 안 되고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상황. 네. 또 그 완치가 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양성이 나오는 상황. 네. 또 재양성까지 나온다는 의미는 결국은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바이러스가 더 증식한다는 의미를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바이러스가 죽은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아직 증명은 안 되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조용한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전히 다 모른다 하는 네. 부분들이 자꾸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이 특성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과연 우리가 이걸 얼마나 제압할 수 있고 생활 방역으로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명 미만 확진자가 얼마나 더 이어지면 우리가 좀 한시름 났다고 볼 수 있는지 말씀하신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빼면 1명이거든요. 네. 그럼 뭐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로가 됐을 때 이제 상황을 보면은 과연 우리 조용한 전파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방역막 네. 밖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얼마나 네. 갔었느냐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노출을 하고 있었느냐 네.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런 징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예. 또 다행히도 우리 지금 예천이라든지 또는 부산의 그 분야라든지 전부 그렇게 크게 퍼지지는 않고 빨리 잡아서 잘 됐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어저께 또 대구에 한
학생이라고 그럴까요? 19살짜리가 네. 부산 가갖고 클럽에 가갖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얼마나 우리 방역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개인 위생 열심히 하고 있고 거리 두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모임이 네.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는 것을 일단 모니터링 해보고 그 안에 또 질이 더 중요하겠죠. 예. 뭐 한두 사람 발생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한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 전파에 감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의 주시를 좀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 중에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재확진이 되는 사례가 어제 기준으로 250명이라고 합니다. 네. 전날에 비해서 뭐 그 수가 20명 넘게 늘었는데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재양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재양성자에 대한 전파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네, 그 근거가 있죠. 지금 그 재확진이 아니고 재양성자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속에 바이러스의 그 찌꺼기가 남아 있다가 다시 이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뜻인데 네. 그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몸에서 중화 항체,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서 이제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의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니까 그 중화 항체라는 게 형성이 됐거든요. 네. 중화 항체라는 게 바이러스를 이제 꼭 집어서 없애주는 그런 항체를 말하는데요. 네. 이 항체가 남아 있었는데 중화 항체는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2명은 항체가 있는데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재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네. 이 바이러스를 분리 배양 실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또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리 배양을 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다는 것은 이제 그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이 남아 있는 바이러스는 아주 양이 적거나 또는 뭐 죽은 그 조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현재 방역 당국의 얘기고요. 네. 이것에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재양성 환자는 감염을 시킨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재양성 환자가 남에게 감염시킨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는 그 뭐 죽은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양이 적거나 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방점을 두고 이제 계속 검사하는 중이죠. 아직 이것은 뭐 어떻게 확정된 논리나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확진, 뭐 재양성이 됐다 하더라도 감염력은 낮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같은 사람이 3번이나 이내 확진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몇 가지 짚을 부분이 있는 것이 250명인데요. 네. 이 250명을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왔다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양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바이러스를 분리를 해서 증식을 시켜보니까 증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전파력은 약하다. 한 가지 그 증거하고요. 예. 또 이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는 역학적으로 전염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파력이 약할 것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다 추측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지금 예. 과학적으로 이것이 검증된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과학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 과연 항체의 양은 얼마나 되느냐 좀 경시적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서 바이러스의 양하고 항체의 양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항체가 뭐 줄지는 않지만 생기는 바이러스는요 완전히 없어진다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경시적으로 봐야 될 항체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과 양적인 문제를 예.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고 재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약 2% 좀 넘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한테 분리되는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즉 중화항체라는 것은 딱 맞아야만 없앨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예. 틀리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제거시키는 능력이. 또 한 가지 재양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바이러스 조각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RNA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분해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 PCR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잘 잡히지가 않는데 재양성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환자 안에서 만약에 어떤 병소가 있다 그러면 그 병소 안에 그냥 숨어 있던 것이 네. 다시
검사가 튀어나와서 검사가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어디에 우리 인체 안에 숨어 있든지 간에 제재 양성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활성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는 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분명히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럼 그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의 바이러스는 상당히 양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양들이 다 이 조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감염을 시키지 않는다 하고 결론 내리기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취장기 입원 환자 아까 교수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대구 신천지 교인의 31번 환자 경증 지금 70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지금 연장선생님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있는데 회복기에 가면은 이 중화항체라는 것이 생겨갖고서 바이러스를 다 제압해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항체만 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항체라는 것은 점점 양이 줄어들어요.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없으면은. 그래서 조금만 남겨놨다가 새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만 저항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바이러스에 비해서 항체 양이 그다지 많이 생기지를 못해서 제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없어지지 않는 상태. 이건 우리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균 같은 경우 결핵 환자들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결핵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예. 또 HIV 환자들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체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걸 없애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데 이 남아있는 작용 기전은 달라요. 예.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에서 이 RNA 바이러스가 어떻게 항체를 피해서 살아남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런 환자들이 존재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일인 것이, 이 사람들은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올라가고 예. 또 면역력이 좋아지면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이걸 평생 같이 할 수가 있는 잠복 감염이라는 네. 것이 될 수가 있는, 재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환자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연구가 확실히 돼야 되고 그런 대상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건 31번, 연구의 영역이고 네. 상당히 오랜 동안 연구를 하고 바이러스 항체 여러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31번 환자의 사례는 굉장히 독특하면서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진들의 헌신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구에 사는 10대 입대를 앞두고 뭔가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부산 클럽을 다녀왔는데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10대의 이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상당히 놀랍고도 답답한 지점이 한 두 가지쯤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네. 시간대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난 17일에 그 대구에서 부산으로 열차를 이용해서 갔고, 네. 그다음에 그 술집에 포차라는 게 이제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네. 술집도 방문했고 이 클럽을 방문했는데 이 클럽은 부산시에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그런 클럽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업을 권고했던 곳이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밤에 저 클럽을 왔다 간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조심조심 하는데 저런 클럽에는 하룻밤 사이에 손님이 500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지점들이 사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이 10대는 그 다음날 그 횟집도 방문을 했고 이제 네. 대구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증상을 보였고 군대에 가서 그 당일에 증상 검사를 받고 바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럽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서울의 그 크크앤트렌드라는 유흥주점에서 네. 종업원이 그때도 다행히 이제 확진자는 3명에 그쳤지만 114명을 접촉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 크크앤트렌드라는 유흥주점은 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CCTV를 찍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허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클럽 같은 경우도 이 손님들의 그 무슨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클럽이나 네. 유흥지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다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진자가 이 다녀간 클럽 그날 방문자가 열심히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한 480명 정도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 클럽 등 다중 이용 시설 휴업을 권고했던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항상 일본이랑 비교되는 게 일본은 이런 클럽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클럽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고 우리는 계속 경고만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 경우를 보면은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안에 환기도 어렵고요. 네. 또 마스크 쓰고서 거기서 술 마시든지 노래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간접 접촉할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집단적으로 감염이 된다고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좀 다행인 것은 좀 빨리 발견이 됐고 480명을 지금 전수조사할 수 있는 우리 방역 당국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480명 일단 전수조사하고 다 2주 격리시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벌써 시간이 며칠 지났기 때문에 네. 2차, 3차 감염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이 될 수 있는 이건 진짜 조용한 전파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 안에 있었던 480명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을 거고 네. 자기 자신이 걸린 거조차도 모르고 있으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특히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고령자 혹은 기저질환자로 기저질환자. 가면은 네.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환자들이 나와야만 또 어느 정도 2차, 3차가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480명 갖고서도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분명합니다. 이 한 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네,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 벌어지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일요일이라서요. 앞서 저희도 기자가 현장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절, 성당, 교회 그동안 굉장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현장 집회를 자제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대거 열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 일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언제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미 예배가 시작된 교회가 60%에 이릅니다. 자칫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용한 전파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실상 이번 일요일이 현장 예배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전환점은 지난 부활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한 60% 이상 교회는 근데 네.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조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는 한 60% 정도가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상당히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주일 예배를 7번 보는데요. 보통 한 번 볼 때마다 한 12,000명 정도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간격두기 때문에 10분의 1만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1,000명 정도만 참석을 한다고 하죠. 이만큼 네. 이제 교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지금 뭐 현장 예배를 하지 말아라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인데 그럼 네. 과연 이런 그 서로의 접촉을 어느 정도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접촉을 하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뭐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사실은 뭐 천주교는 지금 한 870여 곳 성당이 이제 현장 예배를 본다고 하고요. 예. 사찰들도 지난 23일에 음력 초하루 예배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현장 예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의 문제는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저는 부활절 때부터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실 네. 이 정도로 강도 높게 한다면 아마 큰 발생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는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 미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긴 합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말씀하신 절, 성당, 각 종교단체에서 뭐 열 화상 카메라를 입구에 두고 있고 뭐 자리 넓혀 앉고 이 정도 방역 수칙 정도면 감염 우려는 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역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지나치리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병원 같은 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마스크를 안 썼으면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네. 또 모든 발열 체크 또 증상을 문진을 하는 것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네. 보여요. 그 들어갈 때마다 전부 손 소독하고요. 그다음에 예배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지금 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 철저하게 소독하고 사용하는 방법 숙지하는 것들 하고요. 네. 즉 간접 접촉하는 물건들을 거의 없애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당분간은 좀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는 교회에 가지 말고 그냥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네. 저 불교나 다른 데서도 다 급식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 예. 안에서 뭐 음료라도 마시지 말고 대부분의 그 성찬식이라든지 혹은 세례식 같은 것들도 네. 지금 요 시기만 하지 않으면은 요 시기만 잘 지나면은 예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복병이 바로 이제 이번 주중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5월 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쭉 이어지는데 벌써 보면 뭐 제주, 강원도 이런 여러 숙박 시설, 관광 시설 예약이 막 밀리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특히 제주도, 강원도 방문한 분들 크게 늘 전망입니다. 지자체, 보건당국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슈퍼 전파자가 나올 가능성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미 방문을 가능하면 하지 마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의심 증상자가 발생을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 한 18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이미 지난 24일 그리고 어제만 해도 하루 2만 명 정도가 이제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황금 연휴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면 지금 국내 항공사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한 7~80% 수준으로 이 운항 횟수도 회복이 됐고요. 네. 특히 그 황금 연휴에 국내선 운항이 한 6천 번이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개 이 시기에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2,8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네.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여행으로 많이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률 예약률이 벌써 항공편은 90%가 넘고요. 네. 그다음에 KTX나 열차도 이미 매진된 곳이 많습니다. 네.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거의 매진이 됐고요. 근데 문제가 이런 것이죠. 지금 열차나 대중교통은 전부 좌석을 띄어앉도록 지금 이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예약률이 거의 매진에 가까워지면 사실 이 문제가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것도 예약률이 벌써 90% 왔다고 보니까요. 네. 사실은 이 상당히 이것이 이제 환자 발생 추이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이 부분만 잘 큰 문제가 없게 넘어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생활 방역과 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 이제 등교 계약 부분입니다. 그 등교 계약을 교육부가 어떻게 이 시기를 넘겨서 준비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방역 당국이 예방 방역 다 합니다만 동시에 치료에도 만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제 백신 개발 쉽지 않은데 일부 이 치료제에서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우리가 치료제를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대부분의 치료제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제는 아니고요. 네. 다른 치료제들 중에서 일부 여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 작용 기전이 쓸만하면은 여기다 적용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중에서 칼레트라라든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든지 아비간, 렘데시빌 또는 혈장 치료까지도 다 네. 적용을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다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데에서 부작용이 벌써 이미 알려져 있고 에볼라 때에도 임상 시험을 많이 했고 실제 미국에서도 일상을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 근데 별로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좋은 결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실험들은 좀 아니었었고 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따지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렘데시비를 쓰는 것은 중증 환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것을 보고 있는데 또 이것은 주사제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 논리상으로 보면은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일반적인 치료제로서 네. 하고 또 경구제로서 만약에 이 임상 실험을 한다면은 치료제로서는 아직도 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후보 물질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아직까지 그쪽에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항바이러스라는 의미는. 네. 그래서 그 타미프루처럼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면역력이 우위에서게끔 하는 즉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연구를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시험도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제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된다면은 이런 연구들은 수개월이면 할 수는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연구가 더 된다면은 제일 아직도 가능성 있는 후보 물질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본부장이 방역 당국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그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실망스러운 상황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치료제 개발에는 박차를 가야겠죠.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